이곳은 인도 북부에 건설 중인 실키아라 터널입니다. 100명 이상의 작업자가 교대를 마치고 터널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1명의 작업자는 여전히 안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큰 굉음을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터널은 두꺼운 먼지, 구름으로 가득 차고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일은 산 정상에서 거의 1km 아래 터널 입구에서 약 700피트 안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41명의 작업자는 이제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출구는 대규모 산사태로 막혔습니다. 오늘의 원더팩트 에피소드에서는 실키아라 터널 구조 작전을 살펴봅니다. 구조팀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갇힌 작업자들이 막힌 터널 안에서 17일 동안 어떻게 생존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터널은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의 실키아라, 야라, 단달가온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 중이었습니다. 지형을 확인하면 실키아라 근처의 마을들과 단달가온, 바르콧, 야무나강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이 보일 것입니다. 36km 길이의 도로가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그 거리 이동에는 여전히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차량은 먼저 실키아라에서 레디톱까지 간 다음 산의 반대쪽으로 내려갑니다. 겨울에는 산사태와 눈 때문에 이 경로가 종종 폐쇄되며 진짜 문제는 그때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두 계곡은 서로 완전히 고립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는 여기에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디톱 아래 산을 관통하는 터널이 파기 시작되었습니다. 터널은 실크야라를 바르콧과 연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크야라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36km의 위험 구간이 이제 5km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2시간 걸리던 여행이 이제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매년 모든 달에 개방됩니다. 2019년에 공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태가 너무 나빠서 터널 굴착기를 들여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파기 위해 드릴과 폭파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방법은 산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다이너마이트를 채워 통제된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폭발이 산을 부드럽게 만들어 굴착이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폭발이 조금이라도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전체 산 구조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터널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크야라 터널 참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23년 11월 12일, 디왈리 당일에 41명의 작업자가 터널 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그날 집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5시 30분에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산의 약한 부분을 강타했습니다. 터널 약 60m가 순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붕괴는 실크야라 건설 현장에서 단 21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210m 구역 내 작업자들이 완전히 갇혀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터널 밖에서는 군중들 사이에 빠르게 공포가 퍼졌습니다. 모두가 터널 전체가 무너져서 안에 있는 모든 작업자가 매장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명과 공포가 전 지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디왈리는 축제가 되어야 했지만 지금은 애도의 날처럼 느껴졌다. 즉시 행정당국이 개입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내부에 갇힌 사람이 살아남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전체 터널이 무너졌는지 아니면 일부만 무너졌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했다. 행정당국은 장비를 들여와 굴착을 바로 시작했다. 드릴 파이프가 60m에 도달했을 때 드릴 기계의 압력이 갑자기 떨어졌다. 그것은 실제로 좋은 신호였습니다. 압력이 낮다는 것은 산사태가 단 60m로 제한되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 터널은 열려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구조팀에 희망을 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터널의 나머지 부분과 내부에 갇힌 작업자들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부에 2-3번의 별개의 산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지한 것은 60m 범위 내 첫 번째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3일, 두꺼운 파이프를 뚫기로 결정했다. 목적은 내부에 갇힌 사람들에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이프가 겨우 6인치 넓이였지만 그것을 뚫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드릴링으로 인한 진동이 또 다른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60m 파이프는 아무런 손상 없이 내부에 도달했다. 잠시 후 갇힌 작업자들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소리를 냈다. 구조대원들과 작업자 가족들에게
그것은 순수한 안도의 순간이었다. 41명의 작업자가 모두 내부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미 24시간 넘게 지하에 갇혀 있었다. 먼저 파이프를 통해 갇힌 작업자들에게 음식을 보냈다. 하지만 희망찬 순간으로 느껴졌던 것이 곧 걱정으로 바뀌었다. 그때 모두가 잔해를 제거하거나 충분히 큰 출구를 파는 것이 그렇게 빨리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의 드릴링으로 인해 60m까지 퍼진 산사태가 이제 천천히 확장되고 있었다. 부드러운 잔해가 작은 진동마다 제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많은 돌들이 산 깊은 곳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2023년 11월 14일까지 터널이 무너진 지 이틀이 되었다. 구조팀은 대략 2.5피트 너비인 800mm 파이프를 뚫기로 결정했다. 걸어서 지나가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지만 작업자들은 기어 나올 수 있었다. 두려웠던 대로 드릴링 중에 다시 재난이 발생했다. 2.5피트 파이프를 삽입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산사태가 시작되었다. 붕괴 중 2명의 작업자가 부상당했다. 이제 발굴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너무 위험해졌다. A 에스커베이코 아고라 퍼리시어 엄야고 더 어자어 컴 41 비다스. 그래서 모든 드릴링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산소 파이프를 이용해 음식과 약을 보냈다. 11월 15일과 16일 모두 아무런 성과 없이 지나갔다. 추가 산사태를 피하기 위해 선택된 새로운 드릴링 현장은 기계 고장으로 또 다른 좌절을 겪었다. 넷째 날인 11월 16일에 더 큰 드릴을 가져오기 위한 새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산악 지형 때문에 제때 현장에 도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기계는 부품으로 분해되어 실크야라로 옮겨져 그곳에서 조립되었다. 11월 17일까지 4개의 6m 길이 파이프가 잔해를 뚫고 뚫려 있었다. 즉 지금까지 삽입된 파이프는 24m에 불과했다. 하지만 5번째를 삽입하려고 할 때 갑자기 잔해 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 갑자기 모든 것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붕괴의 위협이 이미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어서 모두가 최악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잔해가 다시 움직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시점에서 모든 움직임을 극도의 주의로 해야 했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 41명의 작업자 생명을 끝낼 수도 있었다. 그래서 구조작전은 다시 중단되어야 했다. 이 시점에서 구조팀은 드릴링을 계속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드릴링을 할 때마다 부드러운 잔해가 다시 무너지면서 터널을 완전히 막았다. 11월 21일까지 작업자들이 갇힌 지 벌써 9일이 지났다. 그들의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그들의 가족들은 절망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있길 바라는 희망에 매달리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9일 동안 이 악몽에 갇혀있던 같은 사람들이다. 이전에 삽입된 작은 파이프를 통해 내시경 카메라가 삽입되었다. 그리고 9날이 지난 후 구조대는 마침내 41명의 작업자들을 발견했다. 이제 건과일과 음식 외에도 병에 담긴 따뜻한 식사가 파이프를 통해 전달되었다. 작업자들은 음식과 음료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을 괴롭힌 생각은 하나였다. 과연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11월 22일 굴착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44m에 도달한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터널 건설에 사용된 철근이 드릴 파이프의 경로를 막고 길을 차단했다. 44m 깊이에서 철근을 절단하려면 특수 커터가 필요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굴착 작업이 중단되었다. 지금까지 모든 드릴링은 수평으로 이루어졌다. 그때 누군가가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수직으로 뚫는다면 어떨까요?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지점을 겨냥할 수 있다면 파이프는 장애물 없이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수평 굴착의 경우 그들은 약 60m의 잔해만 통과하면 되었다. 하지만 산 꼭대기인 리지탑 또는 인근에서 드릴링을 선택한다면 터널은 수백 미터 깊이가 될 것이다. 그 정도 깊이까지 드릴링을 해야 갇힌 작업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11월 29일 이러한 구조작업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 팀이 도착했다. 그러나 현장을 평가하자마자 수직 굴착을 거부했다. 수직 드릴링은 한 달이나 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쯤이면 갇힌 작업자들은 이미 15일째 안에 있을 것이다. 이제 문제는 드릴 커터를 사용하면 잔해에 진동이 생겨 또 다른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전문가들은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철근을 절단하는 대신 가스 용접으로 녹이는 것입니다.
이후 구조팀은 원래의 수평 굴착 계획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길을 막고 있던 철근을 가스 용접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때까지 이미 44m의 파이프가 뚫려 있었습니다. 남은 구간의 드릴링을 마치는 데는 단 이틀이 걸렸다. 마침내 11월 29일, 17일 만에 갇힌 작업자들은 잔해를 뚫는 드릴 소리를 들었다. 곧이어 잔해 속에서 2.5피트 파이프가 모습을 드러내자 군중 사이에 기쁨의 물결이 퍼졌다. 작업자들은 하나씩 조심스럽게 그 좁은 파이프를 통해 구조되었다. 그것은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직접 근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물론 갇힌 노동자들은 거의 2km의 터널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전기도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41명이 17일 내내 거기에 갇혀 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언제든지 또 다른 산사태가 모든 것을 다시 묻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고통과 압박을 진짜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뿐입니다. 그들이 견뎌낸 것은 말 그대로 비범한 용기였습니다. 오늘의 원더팩트 영상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잊지 마세요. 이와 같은 멋진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